오늘은 14년 이상을 오른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감각이 둔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찌르는 듯 통증이 심하셨던 69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더하여 엄지발가락이나 둘째 발가락 또는 발바닥은 왜 저리거나 둔한 느낌이 드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과 함께요. 영희님은 소화나 식욕, 대변은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다만 예전엔 허리가 수그리고 앉아있으면 터질 듯 아파 척추협착증 수술만 한 이력이 있으시지요. 평소엔 무릎부터 다리까지 늘 시리시고 자고 일어나면 귀가 멍하시고 잠은 하루는 주무시고 또 하루는 잘 못 주무시는 약한 불면증이 있으시고요. 참고로 영희님은 발가락 저림 때문에 수많은 병원을 다니셨다고 해요. 병원에선 허리나 다른 데는 큰 이상이 없다 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준 약은 그때만 조금 괜찮고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점차 심해지니 병원 치료로는 힘들겠구나 하시며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계셨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영희님이 대충 어떤 체질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영희님은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소양인 체질, 즉 신장이 허약하고 위장은 건실한, 체형적으로는 하체가 상체에 비해 약한 양인 체질에 속하세요. 왜 신장의 기능이 관절과 뼈, 귀와 관련되어 있고 신장이 약하게 타고난 경우엔 관절이나 뼈, 귀와 관련된 질환들을 잘 앓게 될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영희님도 평소 불편하신 증상을 들어보면 허리가 약해 수술하신 거, 하체로 순환이 안 돼 다리가 시리신 거,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귀가 멍하신 거 모두 신장이 약해서 오는 증상에 해당되죠. 그럼 영희님이 불편하다고 하신 평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저리신 이유는요? 네, 이것도 신장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에게서 하체로 순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번째 발가락이 인체의 담낭의 기능과 통해 있고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방광의 기능과 통해 있으므로 정확히는 하체 순환이 안 되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저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요. 왜 동양의학에선 담낭은 간과 연결되어 있고 방광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담낭과 방광은 각각 간과 신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엄지발가락은요? 엄지발가락 자체는 간과 비장의 기능이 반영되어요. 즉 엄지발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이유는 간과 비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죠. 그럼 둘째 발가락은요? 그림에서처럼 둘째 발가락은 위장 기능을 반영해요. 그리고 실제 위장 증상이 크게 없다 하여도 위장에 열이 차면 둘째 발가락에 열이 차 쉽게 염증이 되거나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담적증으로 정체되면 둘째 발가락이 힘이 없고 쥐도 잘 나게 되죠. 그리고 이는 다른 발가락도 같은 이치고요. 세 번째 발가락은 어떤 장부와도 통해 있지 않네요. 맞아요. 셋째 발가락은 둘째 발가락의 증상이 오면서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저릴 때 함께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 윗부분만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도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데 발바닥은 많이 알고 계시듯 용천혈이라고 신장의 기능이 반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가갈 때 용천혈 부위를 자극해서 정력을 올린다는 속설도 있고요. 이처럼 용천혈은 신장의 기능이 약해질 때 그 부위로 저리거나 감각불량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병원 검사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던데요. 간이나 신장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동양의학적 설명은 실제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또는 각 장부에 실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다기보단 타고나길 각각의 장부의 기능이 약해서 그 장부와 연관된 경맥의 순환이 약해지므로 조금만 무리를 가해도 그 약해진 곳으로 무리가 가서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평소 무리를 하면 뒷골이 땡기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고 또 누군가는 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원인이 나왔으니
우리 영희님의 다리 저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까요? 네. 제일 먼저는 신장이 주관하는 하체의 순환을 활발하게 도와줄 거예요. 주로 신장의 양기와 음액 진액을 보충하면서 하체 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을 함께 써서요. 하지만 영희님은 69세로 아무리 위장 기능은 정상이시라 해도 이를 도와주는 약초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체 신장을 돕는 약들이 위장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장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더하여 맥박이 약하게 뛰시니 심장 기능을 올려주어 인체의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도 더하여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발가락을 주관하는 담낭, 그리고 담낭의 기능을 주관하는 간의 기능을 올려주는 몇 가지 약초들을 첨가하면 인체 오장육부 전체의 기능이 좋아지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더욱 활발해지고 힘을 받아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으로 오는 저림과 통증쯤은 어느새 금방 좋아지게 할 수 있지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오른쪽 감각이 둔한 것도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영희님도 한약을 11분씩 3번 정도 드신 후에는 조금만 걸어도 발가락으로 오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많이 없어지셨다 했어요. 5번 정도 드신 후에는 감각이 둔한 것도 잘 못 느끼고 지날 때가 많아졌다 하셨고요. 사실 영희님은 오른쪽 맥박에 비해 왼쪽 맥박이 현저히 약하고 힘이 없으시니 한약으로 왼쪽 맥박이 오른쪽처럼 강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한약을 계속 드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 증상이 14년이나 계속 되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체가 약해져 있었으니 적어도 100일 이상은 할 수만 있다면 1년 정도라도 한 달에 10일씩 신장을 강화시키는 처방을 드시면 좋으시죠. 그럼 엄지발가락이나 검지발가락 또는 발바닥 저림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위 처방에서 현재 위장 상태에 따라 1차인 위장 기능과 간의 기능을 올려주는 처방을 위주로 점차 하체 신장과 간 기능을 올려주는 처방으로 각자의 상태에 맞추어 처방을 바꾸어 나가면 되겠지요. 발바닥 저림은 간이나 위장 기능보단 곧바로 신장 기능 올려주고 하체 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을 이용해서요. 다만 증상이 얼마 안 된 경우엔 증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좀 더 빨리 고쳐질 것이고 증상이 오래된 경우엔 증상 자체는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영희님의 경우와는 다르게 만약 척추 협착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나 병원에서 원인이 뚜렷하게 나온 경우엔 먼저 원인이 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서 수술이나 시술과 함께 허리 자체와 하체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한약 처방을 보조적으로 이용한다면 수술이나 시술 후 회복이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함께 근력과 하체 순환이 강화되면서 약해져 있는 곳이 훨씬 단단하게 회복될 수 있겠죠. 원래 인체의 기능을 제대로 복구하고 살리는 것이 한약이나 약초의 본래 기능이니까요. 오늘 발가락 저림에 대한 동양의학적 치료 원리 재밌게 들으셨어요? 저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오래 고생하신 또는 수술이나 시술만으로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하체와 발가락의 감각이 약해지고 힘드신 분들께 희망이 되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